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증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상승에 대해, 고점에 대해서 조금 더 높여가는 그런 기대감을 줬던 것 같은데 특히 금요일에 좀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주 흐름은 사실 고점을 좀 탈환하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 있었는데, 사실 이 시도 자체도 좋았고요. 마지막 거래일도 사실 잘 마감을 했고요. 지수, 지난주 금요일 종가 같은 경우도 2680포인트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 이전 장중 고점 같은 경우가 거의 2700 다 됐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못하긴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마감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2650에서 묶여 있었던 지수가 그래도 30포인트 정도 살짝 점프해서 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의 수급까지 좀 좋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죠.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올라가는데 국내 증시 사실 사상 최고치까지는 좀 많이 남았지만 2700포인트를 좀 넘어섰으면 좋았는데 2700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면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 지수만 놓고 좀 요약을 해보면 2650포인트에 이평선들이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5일선과 11선 그리고 21선까지 모여 있죠.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위든 아래든 방향을 좀 잡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선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 종가만을 놓고 봤을 때는 위로 좀 시도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좀 많이 보이는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지수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게 2650포인트죠. 여기를 기준으로 움직이다가 마지막 거래일에 2680포인트로 점프를 하면서 이 지난주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적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주 중반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이 좀 강했고요. 이 차익 실현 매물을 개인이 다 받아가면서 좀 불안하죠. 제가 이평선을 모았을 때에는 방향을 가르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상으로 외국인 기관 매도하고 개인 사고 있는데 이평선 모아서 2650에서 횡보하고 있다. 그럼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다행스러운 점이 마지막 거래일에는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기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지수가 점프를 하면서 좀 마감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 수급적인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외국인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수급적인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거래일에 외국인 기관 매수로 이 우려감들을 많이 감소시켜주는 이런 모습으로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거래대금도 여전히 10조 원 이상에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10조 원이 지금 넘어서 있죠. 이 2월 1일부터 시작된 10조 원 이상 행진 중간에 9조 원대 후반도 한번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평균 거래대금 계속적으로 10조 원 넘어서 있다라는 점. 이 거래대금이 올라가는 게 개인들도 활성화 이 원활하게 좀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굉장히 좀 많이 참여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전까지는 제가 섹터로 좀 많이 묶었었죠.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마지막 거래일도 매수를 했고 좀 매수가 들어온 금액들이 있는데 섹터 내에서도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종목이 좀 엇갈리고 같은 자동차 저 PBR 종목이다 그래도 이 섹터 내에서도 종목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특징적으로 좀 많이 나타났고요. 가장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가 매수 1등입니다. 5천억 가까이 샀어요. 4,989억 9,300만 원입니다. 거의 5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SK 하이닉스 매수하면 대체적으로 따라오는 게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 묶음으로 좀 묶여 있는데 SK 하이닉스 매수 1등인데요. 매도 1등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4천억 가까이 3,963억 원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거의 5천억 가까이 SK 하이닉스 사고 거의 4천억 가까이 삼성전자 매도하면서 반도체 안에서도 종목이 좀 갈렸죠. 하이닉스를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외국인의 이 주간 매수 상황에서는 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외의 매수 상해를 보면은 섹터별로 사실 잘 안 묶입니다. 현대차가 매수 2위 2,286억 원,
KB금융이 1,590억 원, 이 매수 3위고요. 그리고 뭐 LIG 넥스원 매수 4위죠. 뭐 실적 상당히 잘 나온 LIG 넥스원 1,085억 원까지 매수 상위에 있고, 그 밑에 뭐 우리금융지주까지. 사실 섹터로 좀 묶는다 그러면 뭐 KB금융하고 우리금융지주, 은행주로서 좀 같이 묶일 수는 있는데, 그 외에는 섹터별로 지금 안 묶입니다. 그만큼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가 일어났고, 그래도 관심 있었던 종목들이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은행주, 그리고 방산주까지 실적 상당히 잘 나오거나 저 PBR 묶였거나, 아니면 엔비디아처럼 HBM이라든지 AI에 좀 묶이는 그런 종목들이 그래도 매수 상위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매도 같은 경우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매도 1등이고요. 그리고 매도 2등이 네이버입니다. 1,903억 원으로 매도 상당히 좀 상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뭐 LNF까지 매도 상위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좀 많고, 매도 상위에 기아도 있어요. 387억 원. 현대차가 매수 2위인데요. 뭐 기아가 매도 상위권, 매도 9위인데요. 매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별로는 좀 많이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으로 좀 넘어가 보면, 기관에서는 이 외국인과 반대의 모습이 딱 나타납니다. 여기도 종목별 매수가 차별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가 매수 1등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가 매도 1등이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매도 1등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더 사고, 기관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를 좀 더 많이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관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섹터 안에서도 많이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코덱스 150 레버리지, 사실 이거는 좀 해지 성격도 좀 있다라는 점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삼성 SDI, 신한지주, 포스코홀딩스, 기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섹터로 좀 안 묶입니다. 근데 매수 쪽에서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매수 상위에 있어서 은행권으로 묶을 수는 있지만, 매도 상위에 또 KB금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매수 상위에 KB금융하고 LIG 넥스원이 있었거든요. 기관의 매도 상위에 KB금융, LIG 넥스원, SK 하이닉스까지.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상위가 좀 바뀌었죠. 이 외국인의 매수, 기관의 매도가 좀 맞서는 그런 모습들이 이 종목들에서도 좀 나타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매수가 상당히 많이 좀 차별화가 됐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 이 차별화가 되는 모습들이 보통 나타나는 게, 이 매수 금액이 좀 절대적인 금액이 줄어들었을 때, 매수 금액이 굉장히 많을 때 시장이 같이 올라가죠. 거의 다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섹터별로 올라가죠. 주도 섹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섹터 내에서는 거의 같이 움직이는, 상승폭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상승을 같이 하고 하락도 같이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매수 금액이 좀 더 작아지면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종목별인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수 금액이 많이 줄었다라는 점, 이전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다 같이 사서 올랐을 때보다 매수 금액이 많이 줄었다라는 게 이런 종목별,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전체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을 좀 막아놓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제한된 지수의 변동성,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2650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한번 튀어 올라서 2680까지 갔죠. 근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870포인트에서 거의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10포인트도 안 움직입니다. 계속 오른쪽으로 살살살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한번 튀어 올라가는 모습은 없었지만, 그래도 코스닥도 긍정적인 모습이 마지막 거래일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다는 점. 수급이 코스피, 코스닥이 지난주에는 좀 비슷했거든요. 주 중반, 목요일까지는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있었고, 개인이 그 매도를 대부분 받아가는 그런 좀 불안한 수급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 거래일에는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코스닥 시장에도 좀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875포인트, 이 코스피에서는 2700을 돌파하기 위한 안간힘을 썼다라면, 코스닥에서는 875포인트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데 사실 돌파는 못했죠. 돌파 시도하는 것까지는 좋은 모습이었고, 마지막 거래일도 잘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매매 종목으로 좀 가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수급 분위기는 코스피, 코스닥이 비슷합니다.
이 외국인 이 매수 종목 먼저 살펴보면 우선 매수 1위가 HLB입니다. HLB 같은 경우가 사실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죠. 지금 시총이 벌써 12조 8천억입니다. 거의 13조 가까운 시총까지 올라왔고, 이 작년만 해도 주가가 3만 원이 채 안 된 경우들도 안 됐다가, 이 작년 12월에 3만 원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9만 8천 원, 10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 가지고 좀 올라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매수 3위 외국인 매수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위 종목부터는 엔캠과 알테오젠, 엔캠이 2차전지, 알테오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역시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이 수급적으로 좀 안 묶이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묶는 섹터가 하나 있죠. 반도체입니다. ISC, AD 테크놀로지, 신성 델타 텔크, 이 하나마이크론까지 반도체에 대한 매수. 사실 반도체 섹터 자체는 코스닥에서 매수는 계속적으로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나도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매수 금액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 쪽으로 가서도 이제는 반도체 장비주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매도, 그러니까 HPSP도 이 코스닥 외국인 순 매도 상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만큼 매수 매도가 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매도 쪽에서는 이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있고요.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2차 전지는 외국인들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많이 팔고 있는 경향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기관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역시나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의 매수는 공통적으로 묶입니다. ISC라든지 AD 테크놀로지, 원익 IPS, 이 테크윈 같은 반도체 쪽으로 오는 매수가 묶이고요. 매도 쪽으로 가면 제약바이오 매도가 나옵니다. 알테오젠, 메디톡스, 이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 매수 금액은 좀 작아요. 매수 1위가 ISC인데 145억 원으로 매수 금액 상당히 좀 작고 매도 쪽이 좀 더 강하죠. 에코프로비엠을 710억 원 좀 강하게 매도하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모두 이 2차전지 쪽은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좀 넘어가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좋았죠. 이 ISM 서비스 PMI가 낮게 나오면서 미국 장기 금리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요 지수 상승세가 지속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파월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금리 인하가 올해 중 시행합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 사실 올해 금리 인하 100% 시행하겠죠. 정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이벤트가 안 좋은 쪽으로 이벤트가 나타나지만 않는다라면은 금리 인하 시행할 텐데 그래도 파월 의장의 입에서 이런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 종목들, 사실 금요일 날은 엔비디아가 이 5% 상승했다가 사상 최고치 찍고 마이너스 5%로 마감을 했죠. 금요일 날은 그랬지만 금요일 이전까지 놓고 보면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는 시장 상승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 미국 증시에서는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조금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증시 안에서도 종목별로 조금 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데요. FOMC 한 주 전입니다. 어떤 일정들 체크해보면 될까요? 실은 FOMC 한 주 전이라는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FOMC 한 주 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눈치는 볼 텐데 눈치를 보더라도 중요한 그런 일정들 살펴봐야 되죠. 이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본 4분기 GDP 확정치, 미국 2월 뉴욕 여는 소비자 기대조사와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요. 실적 발표는 이제 거의 끝입니다. 월요일 날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라클 실적 발표가 있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일본 2월 생산자 물가지수, 중국 2월 신규 위안화 대출, 사회이용자 총회, 그리고 사실 화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죠.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이전 YOY 기준으로 3.1%인데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죠, 거의.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다. 사실 이 물가지수가 중요한 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좀 물 건너가죠. 근데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반도체 종목들 조정받았는데 이 종목들이 조정이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 분위기는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 2월 실업률, 영국 1월 GDP, 1월 산업생산, 그리고 유로존의 1월 산업생산이 있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독일 1월 경상수지, 미국 2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생산자 물가지수 중요한 경제 지표고요. 한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로 가보면 중국 2월 주택가격지수, 미국 3월 뉴욕 여는 제조업지수와 2월 산업생산, 그리고 3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가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요일 날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가장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에는 미국에서 나올 지표들을 보시면서 온도를 체크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CPI를 포함해서 소매 판매 지표까지 여러 가지 중요 지표들이 나온다는 점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전략들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국내 증시, 미증시 함께 전해주세요. 네, 사실 국내 증시 좀 아쉽죠. 미국 엔비디아 같은 그런 월드스타가 나오지 않아서 물론 이 SK 하이닉스 주가가 좋긴 하지만 이 반도체 섹터가 다 같이 묶여서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뭐 전고점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 이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좀 매수 강도가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 뭐 헬스케어, 방산 이런 테마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테마가 묶여질지는 테마가 상당히 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지난주처럼 반도체, 헬스케어, 방산, 그리고 저PBR, 배당 기대감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점, 새로 어떤 한 섹터와 테마가 나오기에는 지금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랐던 종목이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테마를 받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지수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 엔비디아를 비롯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 매수 마지막 금요일엔 들어왔지만 그래도 매수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로 이제 넘어가 보면 엔비디아 중심으로, 사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반도체 종목들, 브로드컴도 그렇고요. 금요일날 조정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미국 증시 이 하락이 지속이 될지, 사실 하락이 추세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습니다. 일정 부분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거나 그래도 유지할 가능성은 좀 높기 때문에 이 다른 테마 지금 미국에서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관련주에 대한 강세가 지속되는지 여부가 미국 증시를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하락을 멈출 수 있는지, 이 지수를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월 FOMC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20일과 21일 앞두고 이제 경계감으로 작용을 할 텐데, 이 경계감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미국 증시도 지수 상승이 제한적인 모습이 높고요. 그리고 이 2월 핵심 CPI, 이 소비자 물가지수 가장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종목들에 대한 향방이 어떻게 될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 전략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서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 지난주 증시 흐름 그리고 이번 주에 대한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예상 밴드 2600에서 2720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CPI가 좀 이번 주에는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FOMC 전주이자 또 이번 주에는 목요일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관망 심리가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인도 함께 필요하겠고요. 또 오프닝 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월요일 거래부터는 미국 증시 서머타임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개장 시간, 국내 시간 10시 30분이라는 점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하라 보장하진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